잠깐만요. 지금 계약서 6조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대한물산 본사 22층 회의실 3천억 규모 협상이 한창입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청소복 입은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약서 6조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청소부들이 무슨 짓이야?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앤더슨 리 회장이 손을 들어 멈춰 세우며 수어로 물었습니다. 6조? 안전조항이 빠졌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 전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전 오후 5시 수지는 한결이의 재활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치료비가 미납이세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밀리면 수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한결이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 아시잖아요. 상담사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사실 규정상 내일 자정까지 미납이면 자동으로 수업이 중단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요? 상담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한결이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수어로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녁 7시 대한물산 본사 로비였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청소도구를 들고 직원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전략기획실장 최민석이 임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민석이 쌍둥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들은 화물용 타. 여긴 직원 전용이야. 한 임원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직원 엘리베이터는 직원 전용이죠.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계단으로. 두 사람은 2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쯤 올라가자 낡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옆에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전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협상만 성사되면 회장님 자리 완전히 굳는 거죠? 3천억짜리니까.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도 보너스 두둑할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계단에서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10층쯤 올라가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아가 계단 난간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수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목소리도 돈도 없잖아. 참자. 밤 10시 22층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협상이 있다는 안내문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마이너스 글로벌텍 합작투자 협상 3천억 규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석과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재빨리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민석이 남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서 초안 통역할 때 6조 안전 조항은 빼고 통역해.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앤더슨이 나중에 확인하면요? 최민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오해였다고 하면 돼. 어차피 협상은 깨질 거야.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일부러 깨려고 하시는 건지. 최민석이 회의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이번에 실패하면 내가 올라갈 차례거든. 회의에서는 내가 안전은 최우선이라고 발표할 거야. 하지만 넌 6조를 빼. 알았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최민석은 혼자 남아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그가 나가자 수진과 수아는 청소도구함 뒤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거 범죄야. 신고해야 해. 수진이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끼어들면 한결이는 어떻게? 수아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조용히. 두 사람은 청소도구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공장 사고로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는 안전장비 미착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위로금 200만 원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아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형부 생각나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 우리가 끼어들면 또 누가 다칠까봐. 그리고 한결이 치료비. 내일까지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낡고 좁았습니다. 수아가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정말 목소리가 없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한결이의 수업이 끊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천억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대한물산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최민석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스크린에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한물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진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은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2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앤더슨 리가 통역사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수진과 수아는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어젯밤 최민석과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역사가 계약서를 한 조항씩 수어로 통역했습니다. 1조 합작 투자 목적, 2조 지분 구조, 3조 투자 금액. 수진과 수아는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4조, 5조, 지금 6조 차례야. 통역사가 계약서를 넘기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7조, 이익 배분. 수아가 언니 팔을 꽉 잡았습니다. 6조를 건너뛰었어. 분명히 6조가 계약서에 있었지만 통역사는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앤더슨 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이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앤더슨 리가 수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서명 진행하겠습니다. 앤더슨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아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지금 말해야 해. 수지는 떨렸습니다. 한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치료비는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형부도 안전 때문에 죽었잖아. 또 누가 다치면 우린 또 가만히 있을 거야.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위로금 200만 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남편의 죽음. 수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결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해. 앤더슨이 계약서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아가 외쳤습니다. 지금 통역에서 6조가 빠졌어요. 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청소부들이 무슨 짓이야. 경호원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리가 손을 들어 멈춰 세우고 수어로 물었습니다. 당신 수어 할 줄 알아? 수진이 수어로 답했습니다. 15년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청각장애입니다. 앤더슨이 계약서 6조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정확히 통역했습니다. 앤더슨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안전조항이 사소하다고 통역사를 받고 저 두 사람으로. 최진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과 수아가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3시간의 협상 끝에 앤더슨 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계약하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최진우 회장이 쌍둥이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수어를 이렇게 잘하시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청각장애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공장 사고로 죽고. 최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공장이었습니까? 대성화학입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리 자회사였어요. 1시간 후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과실이 명확했지만 최종 보고서는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 이름 최민석,
최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 죽음을 덮었어?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진우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15년 전 대성화학사고 조작 책임자 최민석 이사 전원이 즉시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민석 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민석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최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범죄자야. 복도에서 수진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15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 과실 100%. 최진우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산재 보상금과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두 분 수어 통역사 자격증 교육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합격하시면 정식 채용입니다. 6개월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언니, 우리 붙었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직원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수진, 김수아. 수어 통역사. 직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며칠 후 회장실에 앤더슨 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이민호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청각장애 아동 특수교육 장학금입니다. 매년 10명 전액 지원. 당신 남편 이름으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통역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제 다른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열어줘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한결이를 안고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많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 한결이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후 이민호 장학재단 첫 수여식이었습니다. 10명의 청각장애 아동이 무대에 앉았습니다. 한결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앤더슨 리가 상장을 나눠주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한결이가 대표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저는 안 들리지만 엄마가 15년 동안 수어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는 공부할 수 있어요. 아빠 이름으로 친구들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한결이가 수진을 보며 수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들려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올라가 한결이를 안았습니다. 수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묘소. 수진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엔딩 장면. 며칠 후 수진과 수아와 한결이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수진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한결이도 공부할 수 있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어. 한결이가 비석 앞에 앉아 수어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아빠, 나 장학생 됐어. 아빠 이름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한결이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묘소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막 작은 용기가 큰 진실을 밝히고 보이지 않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